안녕하세요. 얼렁뚝딱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라입니다. 함께 시장으로 가시죠. 참소라가 3월부터 6월이 제철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소라가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올라갔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물건 찾아서 가져가 볼게요. 제가 찾던 뿔소라, 요거는 참소라. 뿔소라는 11월부터 6월까지, 참소라는 항상 나오긴 하는데 지금 3월부터 6월이 가장 맛있을 시기입니다.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꽃게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선주나 그런 사람들이 소라 작업보다는 꽃게 작업을 먼저 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소라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얼마예요, 소라? 소라가 18만 원이요. 18만 원? 뿔소라는? 소라는 저기 9만 5천 원. 한 개밖에 없어 하나 나가야 돼. 모자라요. 95,000원, 18만원? 가격이 좀 세네요. 저게 지금 한참 여름철 돼가기 전에 한 5월, 6월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가격이 1.78배 정도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8년 동안 시장을 다니지만 아직도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양식 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겉이 표피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좀 자연산 소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따개비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소라가 자연산의 차이가 이런 데서 조금 나요. 뿔소라는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서 저쪽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소라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소라 얼마예요? 17만원. 사이즈는 제가 원하는 사이즈. 애들 다 싱싱하게 살과 잘 차 있고요. 살이 잘 차서 얘네가 닫아도 살이 옆으로 삐져나와요. 여기 지금 살이 잘 찼다는 거예요. 이걸 구매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이즈도 좋고 애들도 너무 싱싱하고. 사장님,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뿔소라 사러 가시죠. 진짜 뿔소라는 저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상태로 봐서는 아직 경매가 안 한 걸 봐서는 이거 재고 같은데 일단 경매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곳도 뿔소라가 안 보여서 저기 아니면은 소매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구매를 해서 가겠습니다. 사장님, 뿔소라. 가져가신다고요? 이거 혹시 반만 되나? 안 붙겠다. 방으로만 바꿔야지. 한마가 나간 것이니까 아무거나 골라. 사이즈 좋은 놈으로. 사이 좋잖아요. 자, 얘들아 살아있습니다. 얘로 가져갈게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경매는 안 기다리고 뿔소라랑 참소라 10kg, 10kg, 20kg 해서 총 각 10kg씩. 참소라는 17만원, 뿔소라는 9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결제하고 가게로 가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게 가서 다시 만나시죠. 시장에서 참소라, 뿔소라 어렵게 일 수도 있는데 구해왔습니다. 일단 조리를 하기 전에 손질을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라 회, 숙회, 그리고 숙회를 이용한 쫄면을 만들 생각이고요. 일단 숙회를 하기 전에 겉에 껍질을 깨끗이 닦아줘야 되거든요. 열심히 솔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없으세요. 겉에만 솔로 빡빡 문질러서 깨끗이 세척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냐면 얘네가 물속에서 이제 삶아지다 보니까 이게 얘네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으면은 이 겉에 묻어있는 불순물들이 다 이제 스며들거나 안쪽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더러운 물에 삶는 것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겉에를 한번 깨끗이 세척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힘줘서 빡빡 문진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겉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깨끗이 세척해준다는 생각으로 너무 힘들게 하시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런 찌꺼기들이 이 겉에 묻어있던 거거든요. 얘네들을 다 제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째인데 저는 왜 벌써 힘들 걸까요?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성스럽게. 자, 골고루 틈새 사이사이까지 겉에 한번 다 문질러 주시고요. 이 안쪽에도 집에서는 이런 솔이나 그런 게 없으시면은 칫솔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세요. 칫솔이 면적이 좀 좁아서 좀 닦으시는데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 대신 사이사이 닦으시기에는 좀 더 좋으세요. 하지만 저는 칫솔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2배를 닙니다. 시장에서는 10kg씩 구매를 했는데 저희가 오늘은 참소라 2kg, 뿔소라 2kg로 조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1kg씩은 숙회랑 쫄면에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1kg씩은 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뿔소라는 이제 솔직히 겨울철이 제철이긴 한데 11월부터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참소라 나오는 시즌까지는 얘네도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상인들은 이제 뿔소라는 거의 끝나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도 물건이 별로 없어서 좀 힘들게 구해왔는데 한 10kg 중에 조금 상한 것들도 좀 눈에 보이고요. 아까 시장에서는 좀 확인하지 못했던
아니 어쩔 수 없이 샀죠. 구매를 했죠. 꿀소라가 있는 곳을 한 군데밖에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사오긴 했는데 일단 최대한 싱싱한 애들로만 지금 골라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리에 필요한 것들은 뭐 10kg, 10kg 구매를 했지만 그 정도를 쓰지 않으니까 소비자들한테도 정확한 가격대와 그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2kg씩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소라는 좀 더 쉽네요.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한 사이즈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회로 먹었을 때 참 맛이 좋아요. 지금부터 6월까지 소라들은 살이 차기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살이 차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살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 전 같은 경우는 수율이 좀 떨어질 때는 얘네가 쑥 들어가면은 안쪽까지 쑥 들어가서 깊숙이 넣어야만 게 보이는데 얘네는 지금 더 싶어도 더 들어가면은 살이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살이 찰 시기고 그 시장에서 절대 옆에 보랏빛이 이렇게 막 액체가 흐르는 애들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얘네의 피입니다. 얘네가 죽기 직전에 안쪽에서 골막 터지고 해서 피가 나오면서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좀 상인들이 그거를 그냥 다 나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라는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살이 꽉 차 있고요.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때 쿰쿰한 냄새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나고요. 그냥 진한 바다향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고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묵직한 애들, 들었을 때 묵직한 애들이 수율이 좋고 살이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라를 고르실 때는 이렇게 묵직하고 살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타액이나 그 보라색 그런 피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냄새를 맡으셨을 때 진한 바다향이 올라오는 그런 소라를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소라는 제가 비싸게 주고 사긴 했지만 너무 만족해요. 이런 사이즈의 소라를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소라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수율이 좋거든요. 작은 애들일수록 수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게 큰 친구들일수록 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소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대부분 업소에서도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한 공간이 보이시죠? 여기 굳이 여기가 아니시더라도 살을 살짝 눌러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움츠립니다. 죽은 애들은 움직이질 않겠죠? 자, 이렇게 지금은 제가 눌러서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살아있는 애들은 누르면은 얘네가 이렇게 아프니까 들어가죠? 근데 죽은 애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살아있는 애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다시 찌르면은 어떻게든 움직입니다. 얘네가 아파서. 보이시죠? 근데 죽은 애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절대 회로 드실 때는 죽은 애들은 절대 안 드시고요. 죽은 애들을 다 못 먹는다는 건 아니고 아까 이렇게 냄새를 맡으셔서 쿰쿰한 냄새가 없다, 아예 없다, 그런 거는 숙회로 다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소라를 제가 일단 손질할 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닦는 데 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애들은 겉에 따개비나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지 않죠? 정확히 얘네는 뭐 어느 정도는 붙어 있긴 한데 양식과 자연산의 차이가, 양식은 소라가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겉에 뭐 따개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지 않고 맨질맨질할 정도? 여기 기준이 약간 살짝 애매한데 이 정도는 양식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개류나 이런 고동류, 소라 이런 거 삶으실 때는 된장을 이렇게 한 스푼씩 꼭 넣어주시면은 잡내도 잡을 수 있고 약간 그 된장의 구수한 향도 살짝 배서 훨씬 좋으시니까 꼭 된장 한 스푼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된장을 넣는다고 끝이 아니고요. 청주, 집에 청주가 없으시면은 청아, 또 청아도 없으시면은 소주 이런 걸 넣어주세요. 저는 청주가 있으니까 청주 일단 한 잔 정도를 같이 넣을게요. 미림을 넣으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일단 물량은 그냥 적당히. 소라나 이런 걸 삶으실 때는 쟤네들이 적당히 자작하게 잠길 정도, 찰랑찰랑 넘칠 정도는 아니시고요. 그냥 끝선이 잘랑잘랑 뭐 자작하게 잠길 정도만 물량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일단 물에 청주 그리고 된장 넣어서 끓으면은 알아서 잘 풀어집니다. 뭐 이런 거 삶으실 때 뭐 미림도 넣고 뭐 사케도 넣고 소금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으시는데, 기본적으로 저렇게 대치를 하실 때 가장 재료가 없으실 때 된장, 청주 이 두 가지만 넣으셔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웬만큼 맛은 다 유지할 수 있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된장, 청주. 숙회를 할 데칠 물은 올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회에 쓸 꿀소라, 참소라를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집에 이런 못 쓰는 천이나 헝겊 같은 거 있으실 거예요. 더럽지 않은 얘네를 감싸주세요. 그리고 이런 망치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살살은 아니죠. 이렇게 때려주시면은 껍질이 깨져 있죠. 여기서 이제 껍질을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껍질은 다 골라 드세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는 내장은 데치셔서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회로 먹을 거라서 내장은 오늘은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내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쳐가지고 같이 데쳐서 무쳐 드시면은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하시는 걸로 할게요. 일단 이쪽에 놔두겠습니다. 조금 힘을 줘서 탕 만져보시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알 수 있어요. 소리가 다르죠? 내장은 따로 분류해 주시고 살은 따로 모아볼게요. 안 깨고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 칼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집어넣으셔서 둘러서 이쪽으로 한번 다시 이쪽으로 한번 하면은 얘네가 살이 돼. 그리고 내장은 안에 있고요. 그리고 뿔소라는 일반 이런 참소라와 다르게 얘네는 타액선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손질을 하고 바로 드시면 되세요. 여기는 얘네는 전복과 같이 여기 보시면 이빨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게 얘네 이빨이에요. 타액선이 없는 대신에 이빨을 보시면 전복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이빨입니다. 요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런 끈적이는 이런 것들 좀 제거해 주시고 바로 썰어서 드시면 되세요. 그 전에 세척을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물이 끓고 있어서 숙회용을 먼저 집어넣겠습니다. 참소라 일단 제일 큰 두 놈을 회로 쓰겠습니다. 두 마리는 회로 쓸 거고 이 세 마리는 요거는 숙회용입니다. 대부분 소라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찌시면 되는데요. 삶으시면 되는데 물론 찌시는 것도 상관없으세요. 그 대신 찌실 경우에는 한 5분 더 길게 한 요 정도만 하셔도 물이 요 정도만 잠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뿔소라가 좀 사이즈가 작아서 얘네는 한 10분 정도만 있다 꺼낼 거고요. 참소라는 사이즈가 워낙 좋아서 한 15분 있다가 꺼낼게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재료를 넣고 난 다음에는 약불로 줄여주세요. 약불에서 중불 사이에서 이렇게 10분에서 15분간. 근데 사이즈가 너무 크다 싶으시면은 5분 더 연장하시면 됩니다. 일단 뿔소라는 10분, 참소라는 한 15분 정도 삶아보겠습니다. 밑에 층이 피해를 주겠지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잘 깨져요. 한 방에 깨졌습니다. 얘네는 효자네. 어우. 자, 와, 어마무시합니다. 살이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살입니다. 제가 그토록 제 주먹보다 더 큰 소라를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겁니다. 이래야 먹을 게 많습니다. 자, 실제로 제 주먹보다 더 커요. 똑같나? 더 크죠? 제가 제 등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먹이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와, 더 큽니다. 이런 애들을 꼭 고르세요. 근데 좀 비싸요. 자, 다시 한번. 겁나 잘 깨집니다. 겁나 잘 깨져요. 뿔소라는 칼로 하시고 참소라는 망치로 패세요. 이렇게 횟감으로 쓸 소라를 손질해 봤고요. 일단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얘네가 이제 진액이나 얘네도 좀 여기 좀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얘네를 일단 앞에 얘네가 삶았을 때는 쉽게 뜯어지는데 잘 안 뜯어져요. 손톱으로 칼로 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칼로 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칼에 숙달되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다칠 위험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손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살짝 뒤집으셔서 이 사이에다가 손톱을 살짝 넣으세요.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느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살짝 틈이 벌어지거든요. 여기를 그냥 손톱으로 살짝 누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쭉 당기시면은 쉽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내장은 따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장은 따로. 아니요, 얘네는 흔히 사람들이 똥이라고 하죠? 똥 색깔처럼 생겨서 똥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냥 내장인데 이거를 삶아 드시면 절대 날로는 드시면 안 되시고요. 삶아서 참기름과 뭐 기름장에 해서 찍어 드시면은 되게 녹진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얘네는 이렇게 내장 분리했고 앞에도 다 띄어냈습니다. 집에 이런 꽃소금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굵은 소금보다는 꽃소금이나 좀 입자가 좀 고운 게 좀 더 좋으세요. 굵은 소금은 사이사이 못 들어가서 빡빡 잘 녹지 않아가지고 잘 안 닦이는데 얘네는 이렇게 그냥 뿌리셔서 이렇게 손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닦으시다 보면은 진액도 나오고 미끌미끌한 그게 어느 정도 없어지시면은 감촉이 달라요. 회로 먹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서 좀 깨끗하게 닦아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진액. 얘네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척 한번 하고요. 아직도 살짝 미끌미끌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1차 세척 놔뒀다가 손질하고 다시 한번 살짝만 해쳐볼게요. 여기 손질했던 뿔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넣어주시고 소금 넣어서 막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왜 저는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숨이 차죠? 뿔소라는 말 그대로 얘네는 정식 명칭이 소라예요.
소라가로 들어가는데 참소라는 고동가로 들어갑니다. 대부분 고동들은 타액선이라는 침샘이 있어서 꼭 그거를 제거하시고 드셔야 되고요. 얘네는 타액선이 없는 대신에 아까 보여주신 대로 전복처럼 이빨이 있어요. 얘네는 이빨을 제거하고 드시면 되시고 얘네는 타액선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척한 뿔소라는 깨끗이 세척을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세척이 끝난 참소라, 뿔소라를 이제 다시 또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뿔소라가 10분이 지났으니까 뿔소라 먼저 건져낼게요. 일단 뿔소라는 먼저 건져냈고요. 참소라는 한 5분 정도만 더 삶겠습니다. 그 전에 얘네 소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미끌거려요. 그래서 그 미끌거림이나 그런 거를 다 닦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두 번 닦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미끌미끌하지 않을 때까지 그냥 여러 번 닦아주시면 됩니다. 집에 키친타월 있으시면 키친타월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동지라는 회 사용할 때, 회를 쓸 때 수분을 제거하는 걸 좀 사용해서 좀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꾹꾹 누르셔서 수분을 깨끗하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네, 뿔소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질하실 때 한번 제거하고 다시 손질하고 회를 뜰 때 다시 또 한번 제거할 거예요. 자, 지금 횟감으로 참소라 2마리, 뿔소라 6마리인데 6마리보다 2마리가 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면 클수록 수율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뿔소라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요거는 손으로 떼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칼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위험하겠지만 붙이시고 그냥 대각선으로 살살살살 껍질에 붙여서 이렇게 띄시면 되세요. 이러면은 손질 끝.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절대 뭐 빠르게 하시려고 한 번에 힘 주시거나 그런 거는 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힘을 주면은 납작하거나 모양이 그런 게 아니라서 어긋나거나 그랬을 때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꼭 넣으시고 살살, 그리고 한 번에 가지시 마시고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항상 이런 날카로운 칼이나 그런 걸 사용하실 때는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 얘네도 제거가 다 끝났고요. 뿔소라를 보면은 제가 아까 이빨을 제거한 부분도 있는데 반으로 갈랐을 때 보시면은 여기에 원래 이빨이 있던 자리거든요. 제가 아까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거를 했나봐요. 여기 있는 이빨 부분을 제거하시면 되시고, 여기 이제 이빨 근처에 남아있던 이런 불순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칼로 살살 긁어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최종 마무리 끝난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수분만 제거를 하고 회로 한번 떠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빨입니다. 여기에 이빨 잘 보이시죠? 이거는 반을 가르시고 보시면은 여기 이빨, 여기도 제거 가르시고, 여기 이빨이 있던 부분, 이런 분홍 색깔 이쪽 불순물들 다 제거해 주시면 되세요. 뿔소라 천연 그 단맛을 느끼시고 싶으시면은 이런 거는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뿔소라는 손질이 끝났고요. 참소라도 똑같이 반으로 갈라주세요. 타액선이 여기가 절반인데 여기 보시면은 반대편으로 돌리시면은 이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으시죠? 보이시죠? 여기 갈라지는 부분, 여기를 반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이건 커서 다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노란 거 보이시죠? 이게 타액선입니다. 침샘이에요. 얘네는 독성이 있어서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얘네는 익어도 독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숙회로 삶으신 경우에도 얘네를 꼭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둔감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걸 드셔도 뭐 배탈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좀 민감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요거를 드시면 배탈을 이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요거는 무조건 제거하고 드시기를, 권장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 안에도 요거를 회로 드실 거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줍니다. 타액선 부분은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기에 조금이라도 그게 남아있다면은 진짜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꼭 제거를 해주세요. 소라의 그 마비를 일으킨다는 부위가 네, 맞습니다. 타액선, 침샘이라고, 쉽게 말해서 그냥 침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꼭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 힘드시니까 뒤집으시면은 딱 엉덩이처럼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딱 정확히 반이에요. 잘라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타액선? 얘네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따가 숙회 때도 보여드릴 건데 복통을 유발하는 부위가 또 하나 있어요. 참소라는 내장 쪽에 시작되는 그 쓸개 부위인데 그 부분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여기도 타액선 부분을 깔끔하게
하나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얘네도 이렇게 하시면은 소라도 손질이 끝났습니다. 수분만 제거하고 바로 회를 뜨겠습니다. 잠시만요. 참소라를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소라도 준비가 끝났고요. 뿔소라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를 한 접시 만들어 볼게요. 참소라를 마지막으로 회 뜨기 전에 물기를 깨끗이 다시 한번 제거를 할게요. 참소라를 회로 드시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살이 이렇게 꽉 찬 애들을 회로 드시면은 식감도 너무 좋고요. 씹으시면은 은은한 단맛이 올라와서 그것도 너무 매력적입니다. 근데 좀 작은 애들은 손질하기도 살밥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거 하니까 좀 대부분 되도록이면은 좀 사이즈가 좋은 살이 꽉 차 있는 애들로 선별을 하셔서 회를 이렇게 한 번씩 해 드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너무 만족스러운 사이즈를 골라와서 회가 조금 기대되기는 합니다. 자, 수분까지 많이 다 제거가 됐고요. 일단 이런 불필요한 날개살들은 살짝 제거를 해주세요. 이거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고, 얘네는 일식에서는 이거를 살짝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을 만들어서 썰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네가 너무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젓가락에 잘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간장이나 그런 걸 찍었을 때 잘 묻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틈새에 장이나 그런 것들이 걸리고 젓가락으로 집으셨을 때 이렇게 되셔야만이 잘 집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자르시는 게 힘드시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좀 뭔가 밋밋해 보이죠? 이것도 그냥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참소라는 최대한 좀 얇게 떠주시는 게 드실 때 편하세요. 너무 두껍게 자르시면은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고 좀 질기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나와 있는 이런 수관이나 막 그런 것들은 다 잘라내고 하시면 되세요. 회가 한 점 한 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원리가 뭐냐면요. 한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는데 처음부터 하시려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나는 잘할 수 있다, 별거 아니네 하시면은 저처럼 따라 하시면 되고요. 아니시면은 그냥 집에서는 이렇게 썰으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무엇이 정답이다, 요리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셔서 맛있게 즐겁게 드실 수 있다면은 그게 정답이고, 저는 거기에 조그만한 팁을 좀 더 드리는 게 제 목적입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써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살 양이 어마어마하죠. 참소라 2마리인데 살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마리를 썰었는데 요만큼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죠. 일단 뿔소라도 같이 썰어서 같이 가서 좀 이따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날개 부위나 그런 쪽은 작게 치시면 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드시기 편하게 잘라서 사이드 쪽으로. 뿔소라도 똑같이 해서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삶은 소라를 손질해 볼게요. 포크나 쇠젓가락 같은 경우로 일단 요거는 삶으면 이렇게 쉽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살짝만 쑥 집어넣으시고 얘를 이렇게 돌려서 꺼내시면 됩니다. 내장까지 이렇게 하면은 살이 쏙 빠지죠. 이게 막 끊어지거나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를 살짝 찍으셔서 살을 살짝 찍으셔서 살짝만 빼주시고요. 이걸 빼주세요. 기술 들어갑니다. 이제 살짝 빠져서 살짝 헐렁헐렁하죠?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 방에 쏙 빠집니다. 한번 마저 보여드릴게요. 살짝 해서 빼주시고, 이거 빼서 하다가 내장이 끊어지면 또 힘드시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쏙 빠지죠. 자, 요거는 삶으면은 쉽게 분리가 되고요. 자, 내장 따로 분리를 할게요. 그리고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의 이 부분이 쓸개 부분이거든요. 제가 타액선도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이 쓸개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드시면은 배탈이 나실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요거는 꼭 제거해 주셔요. 뿔소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액선이 없어서 그냥 그 이빨만 제거하고 다 드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라는 마찬가지로, 회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반을 자릅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타액선이 또 보이시죠? 이렇게 요거 꼭 제거하셔야 돼요. 이거 끓는 물에 삶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독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꼭 제거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드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패스합니다. 안 먹어. 타액선 깨끗하게 제거. 여기 뒤에 딸려 나오는 것까지 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보이시죠? 요거는 벌레 아닙니다.
그거예요. 타익선에 연결된 요거를 통해서 아시죠?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얘네도 똑같이 제가 뿔소라는 타익선이 없어서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 참소라는 꼭 이거를 여러 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뿔소라는 저렇게 드셔도 탈이 안 나세요. 근데 얘네는 드셨을 때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참소라를 좀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얘네까지 다 뺏겨내 주세요. 이런 거는 다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요거는 조금 뭐라 그러죠? 많이 녹진해서 끈적인다고 해야 되나요? 보이시죠? 눌러도 이 상태입니다. 뭔가 찰흙 같은 느낌의 그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좀 선호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그냥 통째로 손톱으로 누르시고 쭉 미세요. 그리고 잡고 당기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얘도 마찬가지로 손톱으로 누르고 쭉 밀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요거 설명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다시 빠르게 숙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꿀소라도 마찬가지로 찍으셔서 살짝 당기시면 돼요. 너무 잘 떨어지죠? 삶으니까 이제 얘네도 툭 쳐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자, 이제 빠르게 손질해서 숙회도 한번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숙회를 한번 담아 볼 건데요. 요거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톳과 같은 약간 해조류 일종이고요. 꼬시래기라는 해조류인데 이걸 씹으시면 꼬독꼬독하다고 해서 그래서 꼬시래기라고 부르거든요. 이 위에 썰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소라 같은 경우 초장에 많이 찍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꼬시래기도 초장에 드시면은 같이 드셨을 때 식감이 꼬독꼬독하니 되게 궁합이 좋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손님들 오셨을 때 이렇게 드시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손님들은 얘 요리 좀 하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꼬시래기가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마트 가시면은 쉽게 구할 수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집에 이런 거 하나씩 사두시면은 데코용으로도 되게 좋으시고, 그리고 맛도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뭐 약간 해조류 비빔밥 같은 거 드실 때 넣으시면은 아주 식감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꼬시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냥 초장에 회덮밥에 같이 넣어서 비벼 드셔보세요. 한번. 그럼 저처럼 이렇게 식감 꼬독꼬독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으세요. 소라가 사이즈가 너무 좋다 보니까 몇 마리 안 했는데도 지금 막 꽉 찹니다. 집에서는 보통 성인 남성이 혼자서 드시기에는 뭐 배불리 먹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적당히 나 소라 좀 먹었다 할 정도면은 이렇게 큰 사이즈는 한 1kg면은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마리는 회로 드시고 한 마리는 숙회로 드시고 두 마리는 숙회로 드시던지 한 마리는 숙회 드시고 한 마리는 또 제가 할 것처럼 집에서 편하게 비빔면이나 비빔국수 그리고 저는 쫄면을 할 겁니다. 쫄면에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은 또 별미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 내장도 가끔가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내장 먹으면은 설사한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장은 이렇게 삶으시면은 안전하니까 마음 편히 드셔도 됩니다. 내장도 너무 크면은 거북스러우니까 작게 잘라서 같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참소라, 뿔소라를 다 같이 올릴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남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빔면, 국수, 쫄면, 뭐 라면에 넣으셔도 되고요. 소스는 기름장 많이 찍어 드시고 초장도 많이 찍어 드시는데 저는 이런 것들은 기름장이 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회도 마찬가지고요. 각자마다 취향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깨를 뿌려서 완성입니다. 쫄면 야채는 오늘 오이랑 콩나물, 양배추, 당근, 양파. 제가 깻잎을 빼먹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소라를 올려서 같이 할 건데 일단 야채를 먼저 썰어 볼게요. 도마는 바꿔서 하겠습니다. 도마가 좀 더 아담해졌죠? 제가 콩나물은 미리 좀 데쳐놨고요. 콩나물은 좀 넣고 오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쉽게 편하게 필러로 이렇게 겉에 껍질만 살짝만 벗기시고 얇게 치셔도 되는데 저는 이 씨가 들어가는 걸 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려깎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겉에부터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서 위아래 위아래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돌려깎기가 됩니다.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이어서 같이 이런 느낌으로. 근데 무조건 이게 잘 안 되시는데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힘드시면은 사각 깎듯이 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씨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씨가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되면은 씨만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 오이는 너무 기니까 반으로 한번 커팅. 그리고 자 이렇게 겹쳐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얇게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한쪽으로 세울게요. 콩나물. 당근도 그렇게 자르죠? 자,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근도 마찬가지로 근데 똑같이 자르시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오이는 얘네 자체가 살짝 너무 딱딱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덜 위험하신데 좀 딱딱해서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못하시겠다 싶으시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칼을 드시면은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이고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살짝 눕혀주세요. 집에서 흔히 이렇게 잘라셨다고 이렇게 놔두고 난 이렇게 대고 잘라야지 하시는데 이거는 되게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르다가 얘네가 이렇게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면은 손이 칼 밑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크게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살짝 눕혀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 몸 앞에 놔두시고 이런 식으로 채를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 위험한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 양배추는 그냥 뭐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대로 난 좀 큼직하게 드시고 싶다, 먹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큼직하게 썰으시고 근데 저는 일정하게 오이나 당근 그 사이즈에 맞게끔 잘라볼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양배추도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양파를 좀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좀 싫어하시는 뭐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양파 들어간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양파를 생양파를 넣어서 맵다 싶으신 분들은 슬라이스 채를 써신 다음에 물에 한 10분 정도만 담가 놓으시면 매운맛이 많이 빠져요. 그렇게 하셔서 물기를 제거하고 올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양파의 아삭하거나 알싸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아서 이 정도만. 그리고 제가 오늘 깜빡하고 깻잎을 안 사왔어요. 쫄면에 깻잎이 들어가야 참 완성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깨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야채는 이렇게 이 정도면은 솔직히 충분하죠. 여러분은 사서 꼭 넣어서 드세요.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면만 올리셔서 제가 이제 소스 초장이나 그런 양념장 만드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추장을 100g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고춧가루 1큰술, 간마늘 3분의 2큰술. 제가 지금 큰술로 말씀드린 거는 저 집에서 사용하시는 밥숟가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깨 1큰술, 백설탕 3큰술, 그리고 식초 7큰술 반. 이거는 제가 이미 숟가락으로 계량을 마친 거고요. 7큰술 반, 그리고 올리고당. 올리고당 또는 물엿을 사용하셔도 돼요. 물엿 또는 올리고당 3큰술. 꿀을 넣어도 돼요? 꿀을 넣으면 너무 좋죠. 하지만 비싸서 그런 거지. 나는 가격보단 맛이다. 그러신 분들은 꿀을 넣으십시오. 꿀을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1큰술. 그리고 여기에 사이다가 없으시면은 콜라를 넣으셔도 되거든요. 이것도 대략적으로 한 4큰술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적당히. 이거는 뭐 기호에 따라서 안 넣으셔도 되고 넣으셔도 되는데 집에서 흔히 쌈장 만들거나 그럴 때 사이다 업소에서 사이다 넣고 만들고 하잖아요. 그냥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넣으시고 이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고추장이랑 고춧가루가 잘 풀어질 때까지 잘 저어서 자, 이 정도 농도면은 저희 매장 초장은 그 시판되는 초장들 보면은 되게 걸쭉하고 농도가 진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살짝 이런 묽은 하지만 맛은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정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희 매장에서 만드는 거 거의 90% 이상 유사합니다. 자, 소스까지 다 만들었고요. 이제 자리로 옮겨서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소라를 이용해서 회, 숙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라를 올려서 소라 쫄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하나씩 먹어보고 왜 지금 제철에 이런 맛을 느끼시려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랑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 한번 드리고 더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초장이니까 바로 기름장에 먼저 한번 자, 지금 절인 소라 눈 감고 드시면은 전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복만큼 엄청 딱딱하고 그런 꼬독꼬독한 그런 느낌은 없는데 약간 비슷한 식감과 그 맛이 나요. 기름장을 찍었을 때는 거의 진짜 눈 감으면은 저도 전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장을 한번 찍어볼게요.
확실히 기름장보다는 초장이 얘네 맛을 조금 더 죽이는 경향이 있는데 처음에만 초장 향이 조금 셀 뿐이지 뒤로 갈수록 얘네 회로 먹었을 때 얘네 고유 나오는 그 단맛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초장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기름장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 저는 기름장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뿔소라도 한번 먹어볼게요. 뿔소라도 기름장. 소리 들리시나요? 참소라보다 식감이 좀 더 전복에 좀 더 가깝고요. 싱싱한 전복을 먹었을 때 그 오독한 식감이 좀 더 가깝고요. 단맛도 조금 더 살짝 센 것 같아요. 회로 드셨을 때는 저는 참소라와 뿔소라를 비교를 하자면 저는 뿔소라 한 표. 근데 이 딱딱함을 싫어하시는 분도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는 참소라를 추천드립니다. 뭐 식감이 엄청 차이 나진 않아요. 얘네가 엄청 딱딱하고 얘네는 부드럽다가 아니라 둘 다 오독오독한 식감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얘가 좀 더 오독스럽고 얘가 좀 더 부드럽다. 단맛은 비슷한데 뿔소라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는 취향마다 다 다르겠지만 뿔소라가 회로 드시기에는 조금 더 저는 나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뿔소라 한 표.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시고 어떤 게 더 나은지 한번 평가해보세요. 이제 숙회를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뿔소라 먼저. 기름장. 바로 참소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다시 먹어봤냐면은 처음에 뿔소라를 먹어보고 참소라를 먹었는데 뿔소라 되게 쫄깃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소라를 먹으니까 뿔소라의 식감을 까먹었어요. 참소라가 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고요. 뿔소라는 좀 오래 씹어야 풍미가 살짝 올라옵니다. 그 뿔소라 그 특유의 살짝 쌉싸래한 맛도 살짝 올라오고 단맛도 나고, 그런데 참소라는 씹고 나서 몇 번 더 씹으면 풍미가 바로 쫙 퍼져요, 입안에서. 숙회는 참소라 완승입니다. 제가 회는 뿔소라 참소라 긴가민가 하다가 뿔소라가 조금 우위에 있었는데 숙회는 참소라 완승. 이게 뿔소라는 쫄깃 이거라면은 참소라는 쫄깃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그 풍미 자체도 입안에서 쫙 퍼지는 게 한 5번 이상 씹으면 바로 풍미가 쫙 퍼져서 숙회는 참소라 완승.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씹으면서 숫자를 세봤는데 한 7번 씹으니까 그 소라 특유의 그 고소한 풍미가 입에서 쫙 퍼져요. 그리고 내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장은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초장보다 기름장. 녹진하면서 약간 그 내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한 그 고소함이 기름장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회, 뿔소라승, 숙회, 참소라승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라를 넣어서 쫄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워낙 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라면, 쫄면, 국수 뭐 이런 면 종류는 다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데 이렇게 비싼 쫄면은 촬영할 때 아니면 언제 먹겠습니까? 이럴 때라도 실컷 먹어야죠. 직접 만든 수제 초장. 저희 가게 레시피 90% 이상 동일. 일단 한 5번만 넣어볼게요. 넣어보고 부족하면 좀 더 넣어서 먹겠습니다. 몇 번 넣었죠?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기름을 좀 더 넣어서 비벼보겠습니다. 면이 오래돼서 불었어요. 저는 꼬들판데 면이 살짝 불었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좀 더 흔들어서, 자, 소라랑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삐처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비속어가 나올 정도입니다. 쫄면 면도 되게 쫄깃하고 너무 좋은데 야채를 씹으면서 아삭거리다가 이 소라가 다시 한번 훅 치고 들어옵니다. 면이 여기서 쫄깃, 소라가 여기서 쫄깃, 여기서는 아삭, 그러다가 다시 소라가, 그러다가 풍미가 쫙. 너무 맛있어요. 진짜 욕 나올 정도로 맛있습니다. 제가 좀 면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해드세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초장 레시피에 참기름 좀 더 둘러서 이거 쫄면, 국수도 상관없어요. 국수, 이런 비빔면, 집에서 막 이런 거 하기 귀찮다, 비빔면 사서 넣어서 같이 해서 드세요. 야채도 야채인데 이 소라 맛이 끝내줍니다. 골뱅이 소면과는 또 다른 매력.
꼭 해드셔보세요. 자, 오늘 정상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 뿔소라, 참소라 10kg씩 구매를 했는데 제가 도매 시장에서는 소매처럼 조금씩 구매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가게에서 쓸 목적으로 대량으로 산 거고요. 제가 오늘 조리한 걸로 2kg 기준씩 잡았거든요. 참소라 2kg, 뿔소라 2kg 이렇게 조리를 해봤는데 참소라가 키로당 17,000원에서 2kg에서 34,000원 나왔고요. 그리고 뿔소라가 키로당 9,500원씩 해서 2kg에서 19,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라 총 2kg씩 총 4kg 가격은 53,000원 나왔고요. 뭐 이런 야채라든지 뭐 이런 거 그냥 부가적인 재료들 뭐 한 5,000원 정도 더 올린다고 해도 6만원도 안 되는 한 58,000원 정도? 대략 한 6만원 정도 선에서 이 세 가지 요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디 가셔도 항상 횟집이나 그런 데 가시면은 6만원에 더 좋게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재미와 뭐 지식과 뭐 친구들과 같이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그 정도는 6만원이면 이 정도면은 좀 더 훌륭하다고 저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 불편하시다 싶으시면은 식당 가셔서 드셔도 되겠지만 앞으로 소라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했던 6만원이 앞으로 한 3주에서 한 달만 있어도 한 4만원 선에서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시장으로 가셔서 소라를 구매하시고 저처럼 제가 오늘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한번 손질해서 친구들, 지인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번 즐겨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라 요리는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시장 가서 구매를 하고 가게 와서 손질하고 요리하고 몇 가지 해봤고요. 지금 제철에 소라가 6월달까지니까요.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한 번씩 가격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서 이렇게 조리해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와이프한테 칭찬받으시고 남편한테 사랑받으시고 친구들과 지인들한테 엄지척 받으십시오. 열심히 앞으로도 제가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걸로 한번 들고 같이 한번 시장으로 가시죠.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